하늘이 요동친다. 한반도 기압의 전쟁터가 되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하루차로 충돌하며 계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이 평온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지금 우리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실험실처럼 저기압과 고기압이 교대로 들이닥치며 끊임없이 대기를 뒤집고 있다. 기압이 하루 주기로 바뀌는 초단기 순환 구조. 이는 평년 가을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저기압의 팽창, 하늘이 부풀어 오른다. 북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저기압의 벌지는 마치 부풀어 오른 구름의 심장처럼 거대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이 벌지는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번 주말에는 그 위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랭 전선을 동반한 새로운 저기압이 남서쪽에서 돌진 중이다. 전선이 통과한 뒤 한 차례의 비가 지나가고 그 직후부터는 북쪽의 문이 열린다. 시베리아 고기압, 즉 겨울의 사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30도와 0도의 공존, 한반도 기온이 찢어지고 있다. 남쪽 끝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 여수 고흥에는 호우주의보, 반면 설악산 정상은 이미 겨울 기온에 근접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기후 구조 자체가 뒤틀린 신호다. 한쪽은 열대야, 다른 쪽은 서리빨. 하루의 하늘날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이 기이한 기후 이중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태풍의 병아리, 열대저압부 남중국해를 향해 앙상블 모델 GSEF에 따르면 필리핀 루손섬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일구 수치 모델은 이 시스템이 곧 제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행히 북상은 어렵고 베트남 중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태풍의 잔열이 한반도 남해상에 에너지를 남기며 비정상적인 수증기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베리아의 냉기 폭발 직전.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시베리아 고기압의 남하를 막고 있다. 그 결과 북쪽에는 냉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압축된 한기가 한꺼번에 방출될 때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폭발적 한파가 된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한반도 상공에 이 냉기 폭발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번 겨울은 해면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북태평양 티베트 고기압이 장기간 정체되어 따뜻한 바다 위로 시베리아에 칼바람이 내려오는 극단적 조합이 예상된다. 이 조합은 일본 동해연안의 폭설,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 폭풍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의 급격한 한파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 붕괴의 예고편, 10월, 가을은 사라지고 있다. 하늘은 연이어 변하고 있다. 비가 그치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멎으면 또 비가 내린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로를 삼키며 계절은 방향을 잃었다. 지금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시스템의 비명이다. 기상청이 매일 발령하는 주의보와 경보는 단지 정보가 아니라 경고다. 기후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다. 가을의 문은 닫혔다. 겨울의 숨결이 이미 시작되었다. 10월 중순, 우리는 여전히 가을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이미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한랭전선이 몰고 올 찬비, 시베리아 한기의 첫 파도, 태풍의 잔열과 불안정한 기류, 이 모든 것이 겹쳐진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기압 전쟁터가 되었다. 하늘은 지금 속삭이고 있다. 가을은 끝났다. 겨울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수도권. 죄색 하늘날에 일상이 멈춘 도시.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한파의 그림자 속에 들어섰다. 하루 사이 10도 이상 떨어진 기온은 출퇴근길을 얼어붙게 만들고 비에 젖은 도로 위로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기온 급락과 강풍은 전력 소비 급증의 전조다. 난방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찾아온 냉기 때문에 도시의 전력망은 겨울 피크를 일찍 맞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11월 이전부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시는 아직 가을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하늘은 이미 겨울 모드로 전환되었다. 농촌. 비와 한기가 번갈아 덮치며 수확철을 위협한다. 이번 기후교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업 현장이다. 저기압이 물고 온 잦은 비와 강풍, 그리고 예년보다 빠른 한파는 가을 수확기를 정면으로 강퇴하고 있다. 벼는 수확 직전 폭우에 쓰러지고 사과와 겸균은 낙과가 이어진다. 특히 남부 해안 지역은 습도 90% 이상의 고습한 환경이 이어지며 과수 부패, 곰팡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랭전선 통과 후 급격한 냉기 유입은 채소류 가격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시장에서 배추 무 가격이 전주 대비 25에서 30% 상승했다. 하늘이 더 이상 계절을 지켜주지 않는다. 인간의 농사는 기후의 기분에 달려 있다. 해상과 항공, 바다는 요동치고 하늘은 닫힌다. 제주와 남해상에는 강풍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비구름대와 한랭전선을 통과로 인해 파고가 4에서 6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미 일부 항로는 결항되고 화물선은 항만에 발이 묶였다. 항공편 역시 안전운행이 쉽지 않다. 상층 기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체 요동, 즉 터뷸런스가 제주, 김포, 부산, 도쿄 노선에서 빈발하며 탑승객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닫히면 섬은 고립되고 육지는 정체된다. 에너지 전선, 겨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북서풍이 강해지고 체감 온도는 이미 영하권에 근접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시베리아 고기압이 완전 확장될 경우 한반도는 조기 냉방, 조기 난방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변동을 맞게 된다. 석유, 가스 재고는 아직 겨울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온 1도 하락 시 난방 수요는 5에서 7% 증가한다며 11월 전력 수요가 작년 기돌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 이번 겨울은 기후보다 빠른 겨울이 아니라 기후가 앞서간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베리아의 숨결. 차가운 공기가 남하할 때 세상은 멈춘다. 기상모델은 공통적으로 경고한다. 다음 주 중반 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초강력 한기가 남하하며 한반도 전역을 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냉기의 중심부는 5,500m 상공에서 마이너스 30도 이하, 그 바람이 한반도 상공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 폭풍성 한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찬바람이 아니라 대류 폭발형 한기, 즉 겨울 폭풍의 전조다. 이것은 기후의 정상화가 아니라 계절의 붕괴다. 동해와 설악, 폭설의 조짐, 겨울의 첫 발자국. 북서 계절풍이 탁월해지는 순간 한반도는 전통적인 서고 동저 기압 배치에 들어간다. 이 패턴이 유지되면 일본 동해안은 폭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 역시 대령 강설 가능성이 커진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국지적 폭우 혹은 눈비 혼합형 강수가 예상된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10월 하순에도 첫눈 기록이 나올 수 있다. 결론, 가을의 종말, 기후의 전쟁. 비는 멎어도 하늘은 불안하다. 햇살이 비쳐도 바람은 차갑다. 가을은 아직 달력에 남아있지만 기후는 이미 겨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지구의 순환이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가 우리의 식탁, 산업, 그리고 일상 속으로 스나들고 있다. 저기압이 지나가도 불안은 남는다. 고기압이 자리 잡아도 평온은 없다. 하늘이 흔들릴 때 땅 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한반도는 지금 기후의 교차로에 서 있다. 비와 바람, 더위와 한기, 고기압과 저기압이 매일 부딪히며 하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계절이 아닌 변화 그 자체에. 첫 번째 경고, 바람이 바뀌는 순간 일상이 무너진다. 한랭전선이 통과한 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따뜻함에서 냉기로. 이 변화는 단순히 체감 온도의 문제가 아니다. 바람이 바뀌면
공기의 밀도, 수분, 온도, 기압이 동시에 요동친다. 건물 틈새로 스며드는 냉기, 난방기의 과부하, 도로 위 결빙, 항공기 난기류. 모든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겨울 모드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창문 틈, 배관, 외벽을 점검하라. 낡은 보일러는 지금 교체하라. 외출 시 바람막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찬 공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한기가 가장 먼저 인간의 약한 곳을 파고든다. 두 번째 경고, 전력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번 한파는 예년보다 3주 이상 빠른 냉기 전선이다. 문제는 국가 전력망이 아직 겨울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낮에는 에어컨을 끄고 밤에는 난방을 켜는 이 이상 병행 소비가 전력 피크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다. 전력 당국은 이미 경고했다.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11월 초 일부 지역은 제한 공급 가능성이 있음. 지금 필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예방이다. 각 가정은 비상용 손전 등 보조 배터리, 가스버너를 확보해야 한다. 냉방기 및 난방기 동시 사용은 절대 금지. 전기 히터 대신 보온용 의류와 방한 제품을 우선 준비하라. 이번 겨울의 적은 추위가 아니라 에너지의 불균형이다. 세 번째 경고, 노약자와 독거인의 생명선. 차가운 공기는 건강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만성질환자는 이번 한파의 직격 대상이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감소한다.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로 뛴다. 따라서 다음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이상 유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노인은 하루 1회 이상 안부 연락체계 구축. 지자체는 긴급 난방지원센터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한파는 기온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를 시험한다. 네 번째 경고, 농업과 식량, 보이지 않는 재난의 전선. 잦은 비와 급격한 맹기 유입은 작물의 생장 주기를 파괴하고 있다. 논밭에 수분이 제거되기 전 한기가 내려앉으면 작물 뿌리는 얼음처럼 굳은 채로 썩기 시작한다. 정부와 농민이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수확 전 농작물은 조기 수거, 비닐하우스 보온장치 점검, 냉해가 있을 가능성 지역은 긴급 보험 가입 검토. 기상이 흔들리면 식탁이 흔들리고 결국 사회가 흔들린다. 다섯 번째 경고, 하늘의 분노, 또 다른 폭풍의 징조. 지금 남중국해에서 열대 저압부가 다시 태풍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기상 모델은 이 시스템을 제24호 풍선으로 예측한다. 현재는 서진 중이지만 기압계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언제든 북상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곧 태풍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번 한파가 지나가면 그 뒤를 또 다른 기상대난이 뒤따를 수 있다. 바람이 멈추기 전까지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 결론, 가을은 끝났고 생존의 계절이 왔다. 이제 달력의 날짜는 의미가 없다. 10월이라도 하늘은 12월처럼 움직이고 있다. 가을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의 심장이 뛰고 있다. 기후의 시대에는 계절이 없다.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지금 이 순간 문을 닫고 난방을 점검하고 주변의 이웃을 확인하라. 하늘은 변덕스럽고 땅은 차갑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만큼은 따뜻해야 한다. 전국이 물바다로, 한반도 비상기상재난 속으로. 충청 이남 시간당 20mm 폭우, 정체전선 머물며 재난급 강수 지속. 대한민국이 또다시 폭우의 저주에 휩싸였다. 15일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쏟아지며 특히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퍼붓고 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분노를 쏟아내는 듯한 수준이다. 하수구는 이미 역류했고 도심은 순식간에 물폭탄 지옥으로 변했다. 비가 아니라 벽이 쏟아진다는 현장 주민의 말처럼 시간당 20mm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기상청은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전국 곳곳에서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충남 논산과 부여 일대는 농경지가 완전히 잠겼고 대전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차량이 줄줄이 멈춰섰다. 전북 남원과 전남 순천에서는 하천 제방이 붕괴 직전까지 밀려들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 중이다. 이 비는 단순한 강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인간의 도시를 때려 부수는 폭력과도 같다. 도로는 강으로, 마을은 호수로 변했다. 1시간 만에 집 앞이 사라졌다는 증언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준다. 예고 없는 재난, 하늘의 습격. 이번 폭우는 예보보다 훨씬 강력했다. 정체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며 폭발적인 상승 기류를 만들고 곳곳에서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 2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물결학이 떨어졌다. 기상청조차 변동성이 너무 커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손을 들었다. 밤사이 비구름대는 전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며 새벽에는 초속 15m의 강풍과 돌풍이 동반될 전망이다. 즉,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현재 전국은 산사태, 붕괴, 정전 공포로 비상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미 댐방류 개방을 검토 중이며 산지와 급경사지에는 산사태 주의보, 하천 주변에는 범람 경계령이 내려졌다. 농촌 지역에서는 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도심은 전력 공급 차질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한반도의 밤은 비와 바람 그리고 공포로 뒤덮였다. 지자체는 외출 금지와 저지대 주민의 즉각 대피를 명령했으며 긴급 구조대는 밤새도록 출동 중이다. 이건 단순한 폭우가 아니다. 재난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기후 불안정이 결합한 기후붕괴의 신호탄이다. 오늘 남부를 삼킨 비는 내일 수도권을 향할 것이다. 지금은 대피와 생존의 시간이다. 정부의 대응만 기다리기엔 이미 늦었다. 주민들은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저지대나 하천 주변을 즉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는 지금 기후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 폭우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자연의 복수다. 대한민국은 물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낼 것인가. 초강력 제24호 태풍 한반도 직역 예구. 괴물급 슈퍼태풍 북상 중 시속 200km 광풍 현실화. 폭우가 채 그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제24호 태풍이 괴물급 세력으로 급성장하며 시속 200km에 달하는 초강풍을 동반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초대형 슈퍼태풍급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중심 기압은 910헥토파스칼까지 하락해 반경 500km 이상의 거대한 구름대가 한반도를 뒤덮을 태세다. 현재 태풍은 남해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현 진로를 유지할 경우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을 거쳐 충청 수도권까지 직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을 그릭상 가장 위험한 경로를 가진 괴물 폭풍으로 평가했다. 이미 일본 규슈 지역은 강풍과 폭우로 대규모 정전 및 항공편 마비 사태가 발생 중이다. 태풍 중심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초비상체자에 돌입했다. 초속 60m, 시속 216km의 광풍, 차량은 물론 구조물이나 간판까지 공중에 뜨는 위력이다. 해안가는 10m 이상의 파도와 해일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 비상령을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전역에 태풍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항공, 철도, 선박 운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붕괴가 낳은 괴물이다. 이제 한반도는 기후재난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다. 가정에서는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고 비상식량, 손전등, 배터리를 준비하라. 해안가나 하천, 산지사태 위험지역은 즉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는 지금 초강력 슈퍼태풍의 직역로에 위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자연의 복수이자 인류의 경고다. 초강력 제24호 태풍, 한반도 관통, 전국 초비상.
춘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태풍의 눈이 통과하면서 대규모 정전과 교통마비, 구조물 붕괴가 우려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폭우에 이어 산사태 및 토성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는 재난이라며 전 국민이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